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망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대청호에 빠져 50대 부기장이 숨졌습니다. 다시 화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물을 담으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겠다며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비인기 종목의 학교 엘리트 체육이 선수 부족으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료 체험 박람회까지 열어 선수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해온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망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발표 하루 전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충청권 토론회에서 공개된 건데요. 충청북도도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있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550만 충청권 4개 시도를 한데 묶는 광역생활 경제권. 이른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시작이자 핵심 사업입니다.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특히 지하철 구간인 충북을 중심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추진했는데 초안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탈락 사실이 여당 당권 주자들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2일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MBC 충북과 대전 MBC가 마련한 충청권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는데 막바지 주도권 토론에서 송영길 후보의 깜짝 발언이 나왔습니다. 청주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서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주를 지하로 관통하는 걸 해달라는 게 이제 우리 이시종 지사님의 요구 사항인데 내일 발표되는 초안에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탈락 이유도 나왔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이거는 광역철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 도심을 관통하게 되면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소위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는 게 본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명하고 비시값이 안 나온다. 해결책을 묻는 송 후보의 질문에 답변한 우원식 후보 역시 탈락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기재부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자꾸 BC 얘기하거든요. 비용 편익으로 얘기하면 균형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BC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추진해 가야 됩니다. 충청북도도 아직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충북과 관련한 광역철도 가운데 극히 일부만 반영됐고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망 등은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과거 초안엔 빠졌지만 확정안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내일 오전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식 발표되면 이시종 지사 명의의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충북 대청호에서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장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부기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 헬기는 화재 현장에 잇따라 출동하면서 대청호에서 진화용 물을 채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청호에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물속에서 구조된 50대 헬기 부기장에게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산불 진화 헬기가 수심 20여 미터의 대청호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반쯤 빠져갖고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아있다고 이런 순간에 아마 싹 들어가더라고요. 사고 헬기에는 민간업체 소속 기장과 부기장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 직후 기장은 자력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장은 자력 대피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가 된 것이고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은 추락 4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잠수부들에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빨간색 부표가 있는 곳이 헬기가 추락한 지점인데요. 사고 헬기는 주변에서 산불 진화를 마치고 돌아가다 인근 화재 진화 지령을 받고 물을 담으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19에 신고한 목격자는 호수 위에서 물을 담던 헬기가 갑자기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S760 플러스 기종으로 충청북도가 산불 진화용으로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헬기 인양은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진천 지역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연쇄 감염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이 어린이집 30대 교사가 확진돼 원생과 가족들을 전수 검사한 결과 2, 3살 원생 2명을 포함해 6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진천 전체 어린이집 57곳과 음성 맹동면의 어린이집 14곳에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도 진단검사를 하지 않다 확진된 옥천군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해당 공무원이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과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직위 해제와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 교회발 감염에 이어 옥천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공무원 복무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기존 지침에 더해 음주 동반 저녁 식사 자제, 소규모 회식이나 사적 모임 취소 또는 연기 등 사실상 공무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업무는 주민이 지자체의 일이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업무 대부분을 민간이 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업체에 주는 위탁 대행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누굴 위한 대행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 음성군. 89명 종사자의 노무비와 청소 차량 유지 구입비 등으로 지난해 8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00%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역시 전면 민간 위탁 중인 진천군도 2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꽤 많이 늘어 있는 상태라 그 인구에 따라서 폐기물 양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전체 대행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노무비가 물가 상승분과 정부의 처우 개선 조치에 따라 매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4년 전 26억 원이던 옥천군의 민간 위탁비는 지난해 33억 원까지 늘었는데 비슷한 종사자 규모로 전면 직영을 시행 중인 단양군과 비슷한 수준까지 처리 비용이 올랐습니다.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충북 전체로 보면 11개 시군에서 4년 사이 미화원 업무 직영 예산이 25% 증가할 동안 민간업체 대행은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임금이 최근 4년간 63% 인상되었냐고. 미화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미화원들은 3년마다 재계약에 수십 년을 일해도 초임자와 거의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고 정해진 노무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총액만 살펴보지 그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됐는지 그거는 안 보거든요. 1인당 책정된 금액이 400이라고 치면 400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 유지를 위한 꼼수도 등장합니다.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천에선 민간 위탁비 유지를 위해 처리 원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명이 1.7명분의 임금을 나눠 갖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 노동자들보다 많게는 월에 150만 원, 적게는 60, 70만 원 적은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급증하는 쓰레기 업무에 비용 절감과 관리 사무를 줄이려고 시작한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 더 이상 비용 절감도 아닌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자치경찰 조례안 등을 처리할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예산 대비 약 3,800억 원 늘어난 6조 2천여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 1회 추경안과 2조 8,680억 원 규모의 충북교육청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또 논란이 된 자치경찰 조례안과 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6개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도 처리합니다. 한편 4.7 재선거에 당선된 원가피 보은군 도의원이 산업경제위원으로 합류했으며 국민의힘은 교섭 단체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몇몇 비인기 종목의 학교 엘리트 체육은 대가 끊길 위기라고 합니다. 보다 못한 일부 해당 종목 협회가 선수를 직접 구하기 위해 무료로 가르쳐주겠다며 체험 박람회까지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엘리트 수영 선수들이 주로 훈련하는 청주의 한 실내 수영장. 운동을 마치고 나온 초등학생 10여 명이 주변 잔디밭으로 모였습니다. 게임처럼 느껴지는 레이저건과 관역에 이끌린 것입니다. 해봐도 된다는 말에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수영하러 왔는데 여기 달리기 뛰면서 총 쏘고 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저런 거 안 써봤는데 그냥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는 제안에 즉석에서 맛보기 훈련도 시작합니다. 그 자세 잡았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손 위로 쭉 뻗어봐. 비인기 종목 가운데 하나인 근대 5종 체험 코너입니다. 얇아진 선수층을 채우기 위해 마치 시식 행사처럼 맛이라도 보라는 취지에서 협회 측이 무료 강습을 기획하고 나선 것입니다. 장소도 전략적으로 수영장 앞을 골랐습니다. 수영이 기본 베이스로 되는 아이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출전하는 거 메달도 따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영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본 베이스로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이렇게 무료 체험 강습에 나서는 건 컬링과 소프트볼, 배드민턴 등 모두 5종목. 가뜩이나 줄어가는 학교 엘리트 체육 인구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단 1년 만에 20% 가까이 급감하자 충청북도 체육회가 명맥 유지가 어려운 비인기 종목 위주로 무료 체험 강습을 주도하고 나선 것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해줌으로써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흥미를 느껴서 계속하는 그런. 비인기 종목 체험 강습은 올해가 2번째. 지난해는 반년여 동안 5개 종목에서 모두 100여 명을 상대로 진행해 종목당 서너 명의 신인을 힘겹게 발굴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파리의 일종인 동해등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 정화 곤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반려동물 사료와 화장품 제조에도 사용되며 산업적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활용 범위가 넓어지자 충청북도는 사육 농가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병광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곤충 가공업체 사육장을 파리의 일종인 동해등해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동해등해 유충의 먹이는 1차로 가공된 음식물 쓰레기. 유충을 먹이는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며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수익을 얻고 이제 그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대신 처리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나오는 유충의 분변은 퇴비로 판매됩니다. 동해등해 유충은 그 자체로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2주일 정도면 2cm 정도로 자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닭과 물고기 등의 사료로 사용되고 최근 반려동물 사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며 제품 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 개념이 아니라 식품 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애완동물, 그 펫푸드 관련된 육성법이 따로 이번에 새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농림부에서도 그런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유충에서 나오는 오일은 화장품 코팅에 사용되고 항생제 성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사육농가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산란목 생산, 여기 있는 유충 생산, 또 가공 분야 이런 것을 분업화해가지고 곤충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괴산에는 70억 원이 투입돼 동해등의 사료 개발이 핵심인 곤충 거점 단지도 조성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퇴비와 사료까지 생산하는
일석삼조의 동해 등에 곤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청주 흥덕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공사가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보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공사를 맡은 진입도로 200m 구간은 보상이 끝났지만 도로공사가 맡은 본선 연결로 구간은 상반기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내년 말 흥덕 하이패스 나들목이 개통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서청주 나들목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이주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결혼 이주 여성 리더 8명을 다문화 폴시스터즈로 위촉했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지 10년 이상 된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커뮤니티 리더로서 이주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 창구 역할을 해 피해 사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 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게 됩니다. 최영석 제15대 충북대학교 병원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최영석 원장은 설립 30주년을 맞은 충북대병원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며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료진을 육성하고 성장과 경영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원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충북 지역의 올해 첫 모내기가 충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박준근 부시장과 쌀 전업농 충주시 연합회장 등이 참여해 조생종인 해담벼와 진광벼를 심었고 드론을 활용한 제초제 살포 시연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모내기한 벼는 9월 초 수확할 예정입니다. 충북 언론인 클럽이 주관하는 충북 시민기자단 교육이 오는 6월 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현직 기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뉴스 제작 실습 과정이 포함돼 수강생들이 제작한 우수 작품은 지역 유선 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충북도의회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원 32명 전원은 인권 탄압, 유혈 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충북에 2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시숲 31곳이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215억 원을 들여 11개 시군에 미세먼지 차단숲과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 안심 그린숲 등 7개 종류의 도시숲 31곳을 만듭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 1헥타르는 대기오염 물질 168kg을 흡수하는 등 미세먼지 차단과 열섬 현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전기자동차용 고효율 양극재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제세능원이 충주 메가폴리스 외국인 투자 지역에 양극재 1단계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중국계 기업인 제세능원은 국내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5천여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1, 2, 3기로 나눠 준공하고 5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